최근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은 국제 유가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는 조만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며 유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14일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3월 인더분 선물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95.82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2월 18일에는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최근 움직임은 7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하면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가해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현실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 수출 대국인 러시아는 원유 수출 대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11%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량은 하루 약 500만 배럴로 그중 약 60%를 유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원유는 전 세계 원유 생산량 하루 약 1억 배럴에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의 원유 수출을 중단하면 유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원유 수출을 멈추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러시아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원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소련이 붕괴한 요인 중 하나도 1980년대 후반 국제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유가가 폭등하더라도 러시아가 원유의 대부분을 수출하지 못하면 러시아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국고마저 휘청거리게 됩니다. 미국 이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고 장기 집권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은 불장난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한동안은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가 국제 유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월 14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은 유가를 올리는 것은 러시아와 서방국의 긴장 관계이다. 오펙 플러스가 증산하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의 발언이 상황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오펙 플러스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월 11일 파티흐 비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오펙 플러스의 공급 부족이 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경계한 바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산유국 등이 투자 부족으로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1월 오펙 플러스 원유 생산량과 목표 사이의 격차가 하루 90만 배럴로 확대되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 협상에서 감산을 시작한 이후 생산량이 목표를 초과한 달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산 목표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증산 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생산을 서서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유가를 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펙 내에서도 유가가 우리 의도와는 달리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며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오펙 플러스와 협의하겠다고 거듭 말하고 있지만 증산을 요청한다고 한들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와중에서도 세계 원유 수요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90달러 돌파는 시작에 불과한 듯한 기세입니다. 고유가 탓에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5달러를 기록하며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도 리터당 1,8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1월 말까지 전략 비축률을 약 4천만 배럴 방출했지만 올해 들어 휘발유 가격 급등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 가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일각에서는 고유가에 기여한 것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부각시킨 바이든 정권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경 자세가 정권의 구심력을 높이기는커녕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사태를 부르는 구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때는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하면서 유가는 진정됐습니다. 지난 2월 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셰일 오일 기업들의 붐이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면서 미국의 석유 굴착 장치 가동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 셰일 오일 기업들이 드디어 증산 체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자마자 보도되었습니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된 지 3년 반도 안 된 상태에서 텍사스,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유전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미 각자 보유한 최우량 유정의 상당수를 채굴해 버렸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리그 가동수가 늘어나더라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유가에 시달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남은 카드는 이란과 협상하는 것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증산 여력이 한정된 가운데 미국의 제재로 세계 원유 시장에서 갇혀있는 이란만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인지 바이든 행정부는 2월에 들어서면서 핵 합의 이후 유전 재건에 관해 이란과 직접 협의하겠다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이란 핵 합의 이후 유전 재건을 위한 협상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유가는 한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권이 이란과 협상을 진지하게 임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화당을 비롯한 뿌리 깊은 대이란 강경 세력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어서 자국에서 구심력을 잃어가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과 타협을 성사시킬 만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란 제재가 중동 지역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주민이 많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지만 미국의 제재로 자금력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예멘의 시아파 반정부 무장조직 후시파가 1월 중순부터 아랍에미리트의 공격을 반복하고 있지만 후시파의 후원자로 여겨지고 있는 이란 대통령부 고관은 후시파의 단독 행동이다. 이란은 사전에 승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 시달리고 있는 이란이 지난해 말부터 아랍에미리트와 긴장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시파가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해 10월 선거 이후 이란의 영향력 저하로 시아파끼리 첨예하게 맞서 정권 출범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친이란 민병대원들이 바그다드 국제공항과 국회의장 자택에 로켓 공격을 가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라크에서 내전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국력이 떨어짐에 따라 증산 여력이 있는 몇 안 되는 산유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양상입니다. 동서로 분열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리비아에서도 수상자리에 2명이 존재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하루 약 120만 배럴에 달하는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도 큰 폭으로 감소할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카다피 정권 붕괴로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제로가 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리비아 사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서도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유가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